이번 영상은 사장 웹 스타일을 위한 CSS 기초 부분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를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별도로 잘 정리를 해놨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 HTML 태그로 작성된 요소를 꾸미기 위해서 우리는 CSS라는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이러한 CSS는 굉장히 간단한 문법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배워보기 전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 간단한 CSS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에서는 CSS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스타일 태그의 콘텐츠로서 CSS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컬러 레드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 DT 태그로 작성된 HTML 요소의 텍스트 색상이 빨간 색깔로 변경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는 CSS라는 언어로 문법을 하나 작성을 해서 HTML 문서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용된 CSS의 자세한 문법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CSS는 크게 선택자와 선언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선택자는 중괄호 바깥에 사용되어져 있는 부분을 선택자라고 하고요. 중괄호로 감싸져 있는 영역을 선언부라고 하는데 이 선언부는 디테일하게 속성과 속성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과 속성값은 한 개 이상 선언부 안에 작성되어질 수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속성은 끝에 세미콜론으로서 다른 속성과 구분하여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또 다른 속성 중 하나인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속성과 속성 사이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여서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준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CSS라는 문법은 아주 간단하게 선택자와 선언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선택자라는 용어의 그냥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HTML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CSS라는 건 CSS 속성을 적용할 HTML 요소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HTML 요소에 CSS를 적용한다라는 아주 간단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CSS 문법에서 중요시되는 부분은 선택자와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선언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자를 지정하는 방법도 꽤 여러 가지가 있고 선언부에 작성될 수 있는 CSS 속성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CSS라는 걸 공부하면서 배워나갈 것들이 바로 선택자를 지정하는 방법 또는 선언부에서 작성할 수 있는 속성을 배우는 것,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CSS 문법 안에서 CSS 코드를 적용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HTML 문서에 CSS 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CSS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내부 스타일 시트 방법이라고 합니다. HTML 문서 내부에 스타일을 작성했다라고 해서 내부 스타일 시트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부 스타일 시트 방법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HTML의 스타일 태그의 컨텐츠 부분에다가 CSS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내부 스타일 시트 방법 말고 외부 스타일 시트 방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CSS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확장자명 CSS를 제외하고 그 앞에 있는 스타일과 같은 파일 이름은 마음대로 지어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CSS로 끝나는 확장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CSS 코드를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해보면 DD 태그로 작성된 텍스트의 색상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별도의 CSS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만들었지만 이 파일이 HTML 문서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적용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외부에 만들어져 있는 CSS 파일을 연결할 때는 링크라는 태그를 사용하고 RE라는 속성인 값에 스타일 시트라고 적용해 준 다음에 href 속성인 값에 내가 연결할 CSS 파일의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경로라는 건 항상 HTML 파일의 위치가 기준이 되므로 현재 HTML 문서와 CSS 파일은 같은 경로에 있으니까 style.css 또는 style.cs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링크 태그로 외부에 있는 CSS 파일을 연결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외부의 스타일 시트가 HTML 문서에 적용이 되고, 이와 같이 CSS 코드가 외부의 별도의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이 CSS 파일에 작성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외부 스타일 시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라인 스타일 방법을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인라인 스타일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우선 외부 스타일 시트 방법을 주석을 해주고, 인라인 스타일 방법은 이렇게 HTML 태그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CSS 코드를 적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스타일 속성은 HTML의 글로벌 속성 중 하나이고, 글로벌 속성이라는 말은 모든 HTML 태그에서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CSS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HTML 문서에 CSS가 잘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본 세 가지 방법, 내부 스타일 시트 방법, 외부 스타일 시트 방법, 인라인 스타일 방법,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대표적으로 HTML에서 CSS 코드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로 선택을 하여서 CSS 코드를 적용을 해야 될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외부 스타일 시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시더라도 또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해야 되는 방법은 외부 스타일 시트 방법이에요. 외부 스타일 시트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데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유지 보수가 편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HTML 문서에 종속되어진 내부 스타일 시트 방법이나 인라인 스타일 방법으로 CSS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내가 만약 HTML 문서를 100개 만들었다고 한다면 모든 내용을 수정할 때 어떻게 보면 100개라는 HTML 문서를 일일이 다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CSS가 작성된 부분은 이렇게 별도의 외부 CSS 파일 하나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100개의 HTML 문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스타일 파일 하나만 수정을 하게 되면 모든 HTML 문서에 동등하게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무에서 외부 스타일 시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외부 스타일 시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가 HTML 문서를 불렀을 때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탭을 보면 이런 식으로 모든 HTML 파일과 이제 CSS 파일 같은 것들을 다 불러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외부에 있는 스타일.점 파일을 불러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외부 스타일 시트 파일로 작성을 하게 되면 드물게 이 외부에 작성되어져 있는 스타일 파일에 불러오는 이 부분을 브라우저 캐싱이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어져서 불러오는 데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외부 스타일 시트 방법으로 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라이브 서버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캐시가 되어진다면 이 타임이 0ms로 보이고 사이즈도 0바이트로 잡혀서 캐시가 되는 그러한 이점을 나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런 브라우저 캐시를 제외하고서라도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외부 스타일 시트 방법을 사용할 충분한 이유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학습할 때 간단하게 CSS 코드를 작성하는 그러한 목적 외에는 반드시 외부 스타일 시트 방법으로 CSS 코드를 작성하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CSS 문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문법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석이라는 건 HTML 주석과 마찬가지인데 HTML에서도 주석은 HTML 실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CSS에서도 주석이라는 건 CSS 실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슬러시 별표 그리고 별표 슬러시 사이에 주석을 남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남긴 주석은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의 스타일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HTML 태그와 똑같이 이렇게 소스 보기를 했을 때 주석된 부분이 이렇게 보이니까 보안에 민감한 내용은 주석에 작성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부분은 뭐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라이브 서버라는 익스텐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익스텐션에서 그 플러그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입한 스크립트 태그예요.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HTML 문서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안 보이실 거예요. 오로지 이러한 부분은 라이브 서버 익스텐션으로 실행했을 때만 보이는 거니까 이 부분 스크립트 태그 여기 HTML 코드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HTML 그리고 CS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법 형태와 CSS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